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첫 손님으로 민어뷰님을 모셨는데요. 2019년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관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말센스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스피치 강사이자 전직 아나운서셨던 민어뷰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어뷰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꿀팁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팩탑이요. 어떤 분이신지 직접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원래는 말을 굉장히 못하고 목소리도 작고 떨림을 갖고 있던 발표 불안을 겪던 대학생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라는 꿈에 도전을 해서 한국경제TV와 MBC 전주에서 공채 아나운서로 일을 했었고요. 또 이런 콘텐츠나 말과 관련된 일을 너무 좋아해서 라디오 PD 겸직을 했었어요. 또 그런 경력들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금융감독원으로 이직을 해서 공보실이라는 곳에서 커뮤니케이션 업무와 아나운서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떨리고 남 앞에서 말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꿈을 갖게 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긴 네. 하네요. 그래서 극복의 시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고는 있었지만 도전을 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어떻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그냥 증권사에 처음에는 취직을 했었어요. 증권사를 가면 이렇게 벽걸이 TV에 경제 TV가 실시간으로 매일 나와요. 일을 하는데 계속 아나운서와 앵커가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재되어 있던 자신의 네. 꿈이 계속 나 여기쯤에 맞아요. 이런 느낌이구나. 맞아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더 이상은 아니다 싶어서 퇴사를 하고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그 월급을 내고 그대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네, 트레이닝을 받고 맞아요. 이제 그러면 그 트레이닝 받았던 그 노하우도 오늘 알려주실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 아나운서가 되시고 맞아요. 근데 현재는 또 그거를 탁 때려치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기 브랜딩을 위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 네. 대표님으로 지금 이제 첫 스타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도 몇 개를 봤거든요. 네. 근데 목소리도 후천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바뀌어요. 왜냐면 저는 대학교 때만 해도 발표할 때 굉장히 염소처럼 떨리는 목소리였고 우리 옛날에 그 무슨 음악 있잖아. 그 누구죠? 임병수.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피디님하고 우리 X세대 임병수 있어. 이 스페인 목소리. 네네. 그렇다면 이 안정적인 목소리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그냥 4가지 단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팩탑이요. 트레이닝처럼 간단하게 집에서 네네. 보이스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데 첫 번째 네, 첫 번째는요, 일단 호흡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호흡. 네, 어떻게 우리의 이 목소리도 악기고 우리의 몸도 악기인데요. 내가 악기다. 네. 네네. 결국 이 소리, 어떤 보이스를 가질까, 이 소리의 원료는 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작고 떨리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면 내 몸이 바이올린 정도의 악기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소리를 내고 싶다면 첼로. 네, 첼로만한 악기로 내 몸을 키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키워가는 과정은 결국 내 폐활량 혹은 호흡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신이 바이올린인지 네. 콘트라베이스인지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들이쉬는 숨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어떤가요? 저의 목소리는 딱 봤을 때 첼로인가요? 아니면 바이올린인가요? 선생님은 선생님 맞아요? 네, 선생님. 대표님은 일단은 호흡과 관련해서는 바이올린에 가까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단계 때 말씀드릴 예정이었던 이 공명, 안쪽 동굴 공간을 잘 울리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런 적은 호흡으로도
그 호흡을 효율적으로 쓰고 계세요. 지금 소름 끼치려고 그랬는데 네네. 제가 호흡이 약하거든요. 아, 그래요? 수영할 때도 호흡을 길게 못 하는데 근데 제가 타고난 건 바이올린이 맞는 것 같아요. 첼로처럼 기본 타고난 폐활량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민어비님도 네, 저도 바이올린 바이올린이었는데 그거를 D를 이제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네. 그걸 트레이닝을 해서 그걸 올리셨다라는 네, 많이 거네요. 보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 날씬한 너무 재밌다. 사람들은 대부분 들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들숨이라 하면 네, 숨을 들이쉬어서 채우는 양 정도를 들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리의 원료인 호흡이라는 것을 많이 채워야 그 호흡으로 우리가 마음껏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튼 첫 번째는 호흡.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악기가 바이올린인지 첼로인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배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심. 네. 이제 우리가 호흡을 채웠는데 이 채운 것은 또 금방 우리 몸이 계속 밀어내요. 그래서 날숨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채워서 이거를 소리로 만들기도 전에 이 호흡이 다 나가버리면 결국 채운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그냥 공간은 다 비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울려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채운 호흡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말할 수 있는 배심이 필요해요. 밥을 많이 해야 되나요? 이 복근이라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단전 근육이나 혹은 이 호흡을 좌우하는 호흡 근육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처음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하냐면 결국 내 호흡 연습으로 키워야 돼요. 그 들이신 거를 내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근육이 조금씩 커져요. 그럼 그거는 뭐 필라테스나 요가처럼 약간의 근육을 만드는 무슨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운동은 명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건데 외부 근육, 외부 호흡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윗몸 일으키기나 이렇게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복근과 관련된 운동이 좋고요. 그거에 더해서 꼭 내부 코어 근육과 관련된 호흡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그건 결국에 호흡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478 운동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호흡 재활 운동이기도 한데 호흡 재활 운동. 네, 호흡력을 키우는 운동이죠. 오. 그래서 4초 동안은 들이마시고 그 들이쉰 호흡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7초 동안 참고 계시거나 있는 거. 혹은 더 들이쉬고 더 들이쉬고 더 들이쉬고 더 들이쉬고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제한되어 있었던 호흡량을 조금 더 채워나가는 그 호흡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 4, 7, 8에서 8초 역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채운 호흡을 한 번에 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가 이제 각종 배심을 배심이라고 키우는. 한다면 네. 결국 이 세 번째. 네, 이제 세 번째가 제가 가장 잘하고 네, 계시다고 네, 네. 말씀드렸던 이 공명이에요. 공명.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이 들어가서 네. 소리로 바뀌면서 나올 때 만약에 그냥 밖으로 내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말할 때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네. 거구나, 목소리에서. 네. 네. 소리가 만들어지면 바로 나가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소리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 안쪽 동굴을 한번 울린 후에 그 울림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울려서. 근데 이미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뭐 그걸 연습을 해본 적은 없었던 어.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냥 그런 걸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연습을 통해서 조금 보통 하는 걸까요? 다들 그 약간의- 원리를 만약에 모르시더라도 네. 내가 그냥 소리를 내지를 때는 굉장히 소리가 사납게 들리고 안쪽에서 부드럽게 울리고 말할 때는 따뜻하게 들리네라는 걸 아마 직관적으로 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좀 성악 네. 가가 꿈이어가지고 어릴 때 이제 노래도 좀 연습도 많이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목소리를 내는 방법 그때 트레이닝을 그런 것 받았을지도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피디님은 공명 울리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조금 그 합창단 쪽 잘하시네요. 울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전에 목소리가 아니신데.
그래서 이 동굴로 만드는 법은 하품을 하듯이 이 안쪽이 항상 닫혀있는 분이시라면 많이 벌리는 연습도 해보시고 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근육들도 지그시 스트레칭 하듯이 쭉 늘려보시고요. 그래서 얼굴 스트레칭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보통 아침에 일어나신 민호비뉴는 얼굴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저는 세수할 때 따뜻한 물로 우리 보통 그냥 이렇게 막 세수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풀어주듯이 세수를 많이 하고요. 그 약간 이거 경락이라고 네, 하죠? 비슷하죠. 롤링을 한다? 네. 피부도 그래서 좋으신 거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킨 로션 바를 때도 이왕이면은 많이 풀면서 스킨 로션을 발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경직되어 있으면 목소리도 좋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네요. 악기 하나를 얻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이건 새로운, 그러니까 피부만 좋으려고 하는, 우리가 얼굴 스트레칭을 할 게 아니고 목소리도 좋게 하고 남들한테 따뜻한 목소리를 건네기 위해서라도 얼굴 스트레칭을 잠자기 전에 혹은 아침에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발음이에요. 발음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발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소리를 채웠고 나왔고 울렸고 갈 때 어떤 도장을 찍어줄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발음이잖아요. 도장이군요. 네, 발음이 결국.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장을 잘 찍어주느냐? 결국 내 이 발음 기관이 결국 도장이에요. 발음 기관. 그래서 내 입술 근육부터 뭐 혀 근육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얼굴 근육들이 그 자음 모음 한자 한자에 맞게 그 도장을 잘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점점 발음이 세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입 근육도 죽나 봐요. 그래서 왜 나이 드시는 분들이 말이 이렇게 샌다 혹은 발음이 명확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입 근육도 다시 살아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편집자들 분께서 제가 발음이 세니까 거기 일부러 뭐 샅샅이 이래야 되는데 셋셋이 일어나 봐 그러면 자막에 셋셋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발음이 되게 많이 세고 있구나. 옛날에 비해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되게 발음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좋은 편이세요. 그런가요? 역시 유튜버여서 저도 안 좋아. 아니 근데 말도 트레이닝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제가 찍었을 때보다도 결국 피드백을 받잖아요. 자꾸 이런 거 찍고 제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발음이 좀 목소리도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게 결국은 이 목소리도 트레이닝하면 나아질 수 있다. 네, 그럼요.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모든 게 발표죠. 또 대학교 가면 다 PPT로 발표해야 되죠. 또 지금 저희 창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더라도 뭔가 발표를 해서 그 사람들을 5분 안에 뭔가 매료를 시켜야 되는데 딜리버리가 약하면 이게 좀 설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맞아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합니다.